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일본 정당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보는 데 있어서 일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2009년에는 이제 민주당이, 2012년에는 자민당이 이렇게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 왔는데 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했었던 근본적인 원인 이제 이 기반은 역시 1994년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돼가지고 이 소선거구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베르제 법칙에 의해서 이제 양당제를 초래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의회에서의 그러니까 의석 분포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서 이 자료집 6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제가 유효 정당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놓은 거 보면은 94년 이후에 유효 정당수가 2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면 이제 일본의 정당이 자민당하고 민주당으로 양당제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 2012년 총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효 정당수가 줄어들고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제3의 정당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비례대표 유효 정당수가 극단적으로 커지고 이제 합을 하더라도 이제 지난 2009년이 2.2였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2.4 정도로 약간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효 정당수란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아직 여전히 이제 양당 제정 형태를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자민당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보수 정당들이 자민당으로 이제 모아질 건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야권 진영은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그런 야권 세력들 좀 더 통합해서 2009년에 정권 교체를 하고 이번에는 다시 이제 개면적인 참패라는 이제 분열을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올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까지 이 민주당이 그런 다시 야권 진영의 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몸집이 커진 이제 자민당하고 당분간은 이제 야당이 다원화된 파편화된 형태로 상호 존재하는 형태가 유지된다 한다면 자민당의 어떤 그런 좀 더 긴 시간의 집권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당 시스템이 이제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자민당하고 민주당 또는 이제 자민당의 을 대한 세력일까 이제 야권 진영이 이제 파편화되고 제3의 세력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본의 정당들의 그런 이제 이념적인 성격, 정책적인 성격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수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인데 이번 지난 선거에서도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구조 개헌이라든지 방위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뀐다든지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거의 이제 민주당에 육박할 만큼 의석을 얻은 유신정당도 자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영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 그런 미일 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민당, 공명당 플러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유신정당이 합작되게 한다면 거의 의석의 80% 가까이를 이 보수 정당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게 보수화됐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보수화됐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민당이 2009년에 이제 야당화돼서 야당을 전락했을 때 야당이 되면은 좀 더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파벌론이라든지 자민당 총재의 리더십 부재 때문에 제대로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런 자민당의 지지부진한 개혁에 반대하면서 민나노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치아가레 니뽕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개혁적인 성격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러면서 자민당의 실망한 표들이 이게 민주당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런 이제 보수 개혁 정당인 그 자민당으로 이탈한 정당한테 이렇게 그 뭐랄까 머물게 되는, 지지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여전히 보수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또는 보수가 개혁적인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이탈한 정당들이 보수의 그런 지지를 넓혀가는 상황인데 비해서 이제 그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 내부적인 이제 그런 노선의 차이라든지 정책적인 차이에서 이제 결국 탈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뭐랍니까 야권 진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편화되고 이렇게 그 다당화되는 데 비해서 그 보수 진영의 자민당 쪽에서는 뭐랄까 자민당의 지지는 유지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민당의 탈당하는 정당들이 좀 더 보수적인 색채 또는 개혁적인 색채를 띠면서 보수의 지지를 넓혀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당 지지란 측면에서도 어떤 그 보수의 어떤 그런 지지는 넓혀가고 정치적인 이제 어떤 스펙트럼이 넓혀간 데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번에 참패하게 되면서 이제 그 오세화의 세력이 탈당을 이제 해서 보수적인 색채가 좀 더 이제 약화되긴 했지만 남아 있는 어떤 이제 민주당의 재건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강령을 바꿔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일본 정당의 전반적인 어떤 보수적인 성향들이 이제 강해져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신정당하고 그 자민당하고 이렇게 합하게 되면 78.9%가 보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중의원에서는 절대 상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헌법 개정이라든지 집단적 자유권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려 한다면 이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참의원에서는 이게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민당이 가반수를 얻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일본의 정당의 보수화가 급진전되어 있는데, 근데 유권자들의 의식은 이제 보수화가 됐느냐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이제 그림 9가 이제 근데요. 최근 96년 이후에 유권자들의 이념적인 변화를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권자의 이념적인 변화폭보다는 그러니까 정당의 변화폭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갭이 많아지게 되는, 뭐 그런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국회의 논리하고 이제 유권자의 그 의사랄까가 갭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민당이나 보수 정당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그 유권자들의 민의하고 이념상하고 극단적인 갭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지. 그런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앞으로 향후 그럼 이러한 토대에서 앞으로 일본 정당이 어떻게 생각할